네, 드디어 오늘은 손익계산서를 직접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가계부를 작성하시는 것처럼 계산기를 사용하셔서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컴퓨터로 한번 작성을 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엑셀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쪽에는 컴퓨터, 한쪽에는 동영상을 두시고 알려드리는 내용을 직접 기입을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작성해드리는 예시는 실제 브랜드의 상황이나 실제 점포의 예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인의 브랜드 혹은 본인의 점포 상황에 맞도록 손익계산서를 직접 작성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는 두 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발생했던 손익에 대한 검증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용도로는 앞으로 발생할 손익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보시는 용도가 있습니다. 지금 작성해드리는 이 손익계산서는 사실상 예측을 하기 위한 손익계산서에 가까우니까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 손익계산서에 입력되는 모든 비용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의 사용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매출의 구간에 따라서 세금은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에는 부가세는 제외하고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모든 작업을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으시면 어디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됐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점포를 책임지고 있으신 점장 혹은 점주님들께서는 본인이 직접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가맹점의 매출 정도는 같이 관리를 해드리지만 가맹점의 손익까지는 같이 관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건 월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가맹점주 혹은 점장, 가맹점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보실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 네 가지를 명심하셨다면 이제 직접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점포명은 우선 조가장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점포명은 조가장점이고 한쪽에는 매출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한쪽은 비율이 나옵니다. 비율은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저는 지금 패드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컴퓨터로 작성을 해두시고 오랫동안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서 보시는 게 좋겠죠. 가장 처음 올라오는 거는 매출입니다. 매출이고요. 매출이 나오면 당연히 원가가 따라오겠죠. 원가. 매출에서 원가를 뺀 금액을 매출이익이라고 하거든요. 매출이익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모든 항목들을 이제 한 번씩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임차료가 있을 수 있겠죠. 임차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차료가 나오면 당연히 관리비도 생기겠죠. 관리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정직원 인건비고요. 또 하나는 스텝 인건비, 아르바이트 인건비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직원 인건비는 고정비로 발생을 하는 거고 아르바이트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용은 반드시 나눠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로열티가 있을 수 있겠죠. 로열티. 매출, 원가, 임차료, 인건비 이렇게 하면 이제 프라임 코스트는 다 작성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부대 비용만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열티 있을 수 있고요. 수도 광열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모품비 있겠죠. 지난 시간에 언급드린 것처럼 소비자 판촉비가 있습니다. 네, 소비자 판촉비까지 작성을 하셨으면 이 다음부터는 기타 비용으로 그냥 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기타 비용 뭐 다른 곳에서는 판관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타 비용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반영되는 모든 비용들을 다 적어주시면 돼요. 우선은 보안비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는 방역비, 그죠? 벌레 잡는 방역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원 수수료, 음원 사용료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처리비라고
쓰레기 버리는 비용 발생하겠죠. 여기다가 보험료도 발생을 해요. 보험료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점포에 따라서 뭐 수선비가 따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수선비 같은 경우에도 예측하는 항목에서는 빼놓지 말고 한번 잡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비도 있겠죠. 통신비, 인터넷 사용, 전화선 사용, 이런 것들이 통신비에 해당할 겁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점포의 환경에 따라서 혹은 계약 사항에 따라서 뭐 노무사 비용이라든지 세무사 비용, 이런 기타 비용들도 한번 잡아 놓으시면 좋겠네요. 기타 비용은 제가 판관비로 수정을 했고요. 조금 작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항목이 쭉 나열이 됐으면 이 항목들을 전부 다 뺀 것을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죠?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항목들이 나열이 됐으면 이제 금액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은 매출을 한번 먼저 잡아볼게요. 매출은 한 5천만원 정도 잡아볼까요? 5천만원. 금액을 이제 뭐 단위를 뭐 1,000원 단위로 하실 수도 있고 뭐 만원 단위로 하실 수도 있고 뭐 원 단위로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1,000원 단위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면 원 단위로 그냥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5천만원 매출에서 원가율은 한 35%로 잡아볼게요. 35%로 잡고, 여기 5천만원인 거고, 5천만원 매출의 35%면 5천만원, 그러면 간단하죠? 예, 그죠? 5천만원 곱하기, 별거 없습니다. 별표 하시면 되고요. 원가 35%를 곱하시면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이 되겠죠. 네. 요거를 이제 5천만원에서 매출 이익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1750만원을 뺀 금액이 매출 이익이 될 거고요. 5천만원 파는 매장에 임차료는 어느 정도 줄까요? 800만원? 네. 800만원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거는 지금 통화로 한번 바꿔놓도록 시작할게요. 800만원 정도 줄 것 같고, 이 관리비는 뭐, 임차료 한 10% 정도가 적당하니까 한 70에서 80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건비의 경우에는 예산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장의 목표를 20% 인건비를 잡으신다라고 하면 먼저 정직원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정직원 뭐 대부분 외식업에서 정직원 월급을 한 250만원 정도 주니까 250만원이다라고 하고, 정직원 한 3명 정도, 5천만원 매출이면 한 3명 정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명 곱하기 250만원 하시면 75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매장의 인건비 목표가 20%예요. 그러면 750만원 나누기 5천만원 하면 15%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매장 목표인 20%에서 15%를 빼면 5%가 우리 매장의 아르바이트 사용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 곱하기 5천만원 하면 총 250만원의 비용을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건비는 당연히 20%가 되겠죠. 그러면 썸은 더하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정직원이랑 아르바이트를 더해서 금액이 1,000만원인 거예요. 5천만원에 이제 20%니까 1,000만원이 되겠죠.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의 20%가 아니라 25%다. 그러면 25%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좀 더 써보니까 한 27%까지는 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결국은 정직원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고, 전체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하는 금액이 나왔으면 이 아르바이트생을 한 달 기준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러면 600만원 나누기 한 달 30일 혹은 31일, 그래서 평균은 30.5일이니까 30.5일 예측이니까요.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600만원을 쓰는데 하루 기준으로는 19만 6천원을 쓰시는 거예요. 일평균. 그러면 19만 6천원을 가지고 시급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나누기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주유수당이라는 게 들어가고 최저시급이 8,500원
50원 뭐 이렇게 하지만 주휴식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10,000원 정도로 나눠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 10,000원 정도로 나누시면 우리가 하루에 쓰실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 20시간을 나눌 수 있겠죠. 다시 20시간을 우리가 5시간짜리 아르바이트생을 쓴다 라고 하면 4명, 3.9명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주중 주말 해서 조금 아르바이트생의 규모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루에 4명 정도 아르바이트생을 배치를 하면 600만원 정도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이제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 거고, 결국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 버짓이라는 게 없이 관리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월말에 가서 아르바이트생 비용 그리고 인건비를 다 정산하실 때에 인건비 폭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장에 맞게 버짓을 좀 정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5% 정도를 우리가 인건비로 한번 잡아볼게요.